더 적극적으로 복용해 주시면 위산을 흡착해서 소화작용은 돕고 위산이 역류하거나 위와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방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신물이 올라오고 속쓰림이 발생하면 아주 괴롭죠. 명치가 쓰리거나 가슴뼈 뒤쪽이 쓰려오고 답답하면 참기가 힘듭니다.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장과 식도가 한 계통이기 때문이죠. 또 심장 통증이 이러한 위산 역류로 인한 흉통과 구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산이 역류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과음과 과식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가 견디지를 못하고 위쪽으로 음식을 뱉어내게 되고 이때 위산이 함께 역류합니다. 또 위장의 위쪽 관략근인 분문이 약해져도 위산이 역류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심해도 위산이 역류합니다. 위장이 뒤집어지기 때문이죠. 위장의 임무는 죽을 만들어서 소장이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주 임무인데요. 위장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없는 양의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위장이 나 힘들어 하면서 그것을 뱉어내 버리는 거죠. 알코올도 한 번에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량을 초과하면 구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음식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없는 양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음식이 역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위장의 힘과도 상관관계가 있죠. 위장이 튼튼하면 웬만큼 먹어도 다 처리를 해냅니다. 유명한 먹방러들이 그렇죠. 위장이 튼튼하니까 그렇게 먹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는 위장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 음식이 조금만 들어와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구토를 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위장의 힘과 상관없이 자율신경의 교란으로 위장이 멈춰버리니까 구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음식물을 구토하는 경우보다는 토할 것 같은 구역감이나 미식거림이 더 많죠. 아주 많은 양의 음주나 과식을 했을 때만 실제 구토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과성으로 한번 있고 말면 괜찮은데요. 이런 과식과 과음, 스트레스로 인한 구토, 구역감이 반복되면 위장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심하게 과음, 과식을 하지 않아도 구역감, 구토, 미식거림이 일상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심해서 발생하는 역류성 식도염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속하는데요. 실제로 위산이 역류하지 않고도 가슴 통증과 답답함, 속쓰림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도 점막이 말라버리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위산이 역류하면 흉통이나 답답함의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식도나 위장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폐 기능의 이상이나 간 기능의 이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헬스라인닷컴에서 소개한 위산 역류를 조절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황색 야채인데요. 녹황색 야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지방과 당분 함량은 적고요. 그래서 녹황색 야채는 위산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위산을 흡착해서 소화작용은 돕고 위산이 역류하거나 위와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방해합니다.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소플라본 같은 파이토케미칼이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섬유질은 위장 운동을 촉진해서 위장이 소장으로 빠르게 내려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콜리플라워, 감자, 오이, 껍질콩 등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인데요. 생강에는 진저올이라고 하는 항산화, 항염증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의 매운맛이 위장과 식도의 혈액순환을 돕고 연동운동을 촉진해서 음식이 빠르게 소장으로 내려가도록 돕습니다. 식도와 위가 심하게 화끈거리고 속이 쓰리신 분들은 생강을 복용하실 때 아주 연하고 시원하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대추와 결명자를 함께 끓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생강이 너무 매워서 속쓰림을 더 심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용량을 조절하고 복용법을 조절하면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추가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주기도 하고 결명자가 위장의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이죠. 섬유질의 역할은 녹황색 채소와 같습니다. 위산을 흡착하고 소화를 돕죠.
오트밀은 아침 식사로 먹기에 아주 좋은데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병이나 변비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과일입니다. 헬스라인닷컴에서는 감귤류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 시지만 않으면 레몬이나 오렌지, 감귤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음식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유기산이 풍부해서 점액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주죠. 멜론이나 바나나, 사과, 배 등의 과일이 위산 역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산물과 살코기인데요. 생선과 해조류, 닭고기, 칠면조 등 지방 함량이 적은 음식이 위산 역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단백질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단백질만 섭취하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조류나 섬유질이 많은 야채와 함께 복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여섯 번째는 달걀 흰자입니다. 노른자는 지방 함량 때문에 위산 역류를 촉발할 수 있어서 피하고 흰자만 먹으라고 하는데요. 지방이 사실 위나 식도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지방이 십이지장에 들어오면 위산 분비를 오히려 줄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하기보다는 녹황색 야채나 과일, 해조류와 함께 복용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위와 식도 점막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염증이 발생하면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지단백이 부족해지는데요. 이때 기름을 더 적극적으로 복용해 주시면 오히려 위 점막과 식도 점막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을 아침 저녁으로 한두 스푼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위장과 식도에 염증이 없어도 폐기능이 약해지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폐순환을 살리는 치료와 더불어서 폐활량을 늘리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간 기능이 약해져도 가슴 답답증이 나타나는데요. 간경화가 오면 식도 정맥이 부풀어 오르고 목이 아프거나 답답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꼭 간경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간 기능이 나빠지면 식도 주변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식도염 약을 아무리 먹어도 가슴 답답증이 치료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모두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